안녕하십니까. 돋보기를 보는 세상 고현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유하고 유산균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러면 우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실험을 한 겁니다. 우유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생우유, 저온살균 우유, 고온살균 우유. 우리가 이제 보면 우유가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는 이유가 칼슘 때문이라고 하는데, 칼슘에 응고제를 넣었습니다. 칼슘 응고제를 넣었다면 우유 속에 칼슘이 있다면 응고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실험은 우유에다가 컵에 우유를 넣고 칼슘 응고제를 넣고 그 컵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응고가 됐다면 밑에 있는 병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보면 생우유와 저온살균 우유는 응고가 돼서 빠지지 않았지만 고온살균 우유는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실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유 얘기하면 또 단백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백질에 어떻게 생겼나 보면 써 있듯이 우유에 유산암모늄을 넣고 가열하면 하얗게 혼탁이 됐다는 것은 단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AB는 하얗게 혼탁이 됐죠. 근데 CD 세 번째, 네 번째는 혼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변성된 단백질로서 오히려 우리 몸에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고온살균, 저온살균, 생우유를 얘기할 때 고온살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온살균 우유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온살균 우유를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온살균 우유를 먹으면 안 되고 저온살균 우유를 먹어도 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책들이 또 많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몇 가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우유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프랭크 오스키 박사는 우유에 관련된 책을 한 번 더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그만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이 우유를 먹지 말라라고 강조된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특히나 유방암 관련돼서 먹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살균 우유를 먹어도 되느냐?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당불내증 한번 말씀드렸죠. 유당불내증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유를, 그러면 저온살균 우유를 먹어가지고 칼슘을 많이 흡수가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골다공증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유를 먹는데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기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당이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되면 우리는 그 산성화되면 쉽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성화된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어떤 기전을 발동을 시키냐면, 칼슘을 가지고 우리 몸을 산성화되는 것을 알칼리로 만듭니다. 그러면 산성화되어 있는 몸을, 칼슘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파골세포를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뼈를 부셔가지고 거기에서 칼슘을 가져옵니다. 그 칼슘을 가지고 우리 피를 중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서 유당이 분해되지 않으면 몸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가져옵니다. 그 칼슘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몸이 오히려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오기 때문에 뼈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게 생기는, 그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백인을 빼고 황인종이나 이게 약간 흑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80%에서 90%는 유당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가 뭐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인이 된 이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백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유를, 유목민족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유당을 분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유가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유 속에 있는 설탕, 이런 얘기하면 200ml 우유 얘기하면 거기에 각설탕이 몇 개 들어있냐? 11개 정도 각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우유를 좋다고 생각했지만 우유 속에는 우리 몸을 쉽게 얘기하면 좋지 않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유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정도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유가 요즘에 어떻게 생산되느냐라고 또 따진다면 주로 사료를 먹습니다. 사료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또 어떤 옥수수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GMO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GMO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GMO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GMO 얘기하면 또 엄청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GMO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종, 그러니까 옥수수하고 A 옥수수, B 옥수수, 사과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부사도 있고 홍옥도 있고 그 사과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좋은 걸 만든다, 품종을 좋은 걸 만든다, 오케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과가 아닌 다른 사과에도 넙치, 독사 이런 애들을 DNA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과에다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과를 만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병균이 강한 사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딸기, 예전에는 딸기가 하루 정도 지나면 되게 물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딸기 탱탱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넙치의 DNA를 교배를 시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하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할 수는 있죠. 근데 사람이 동물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GMO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옥수수를 만들어서 그 옥수수를 속아 먹고 그 먹은 거를 또 다시 사람이 먹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GMO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GMO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GMO 가장 많은 수입국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정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우유를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돈 주고 우유를 사 먹느냐, 낙농업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유는 정말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유도 뭘로 만듭니까? 우유로 만들죠. 정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소개해드린 책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우유 말고 또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우유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시간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균이 좋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몸속에서 그 유산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유는 피하고 면역을 키우는 생활 습관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돋보기로 보는 세상 고현들이었습니다.